안녕하세요. 쏙쏙 건강정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목이 타들어가듯 마르지 않으신가요? 어젯밤에도 화장실을 서너 번은 다녀오셨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피로가 풀리지 않으신가요? 혹시 이런 증상들을 그저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신다면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얼마 전 저희 동창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평소 건강하기로 소문났던 친구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검사를 해보니 혈당이 500을 넘었다고 합니다. 당뇨병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다가 급성 합병증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지금은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으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 50대, 60대가 꼭 알아야 할 당뇨병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당뇨병이 왜 우리 나이대에 특히 위험한지, 어떤 증상들을 주의 깊게 봐야 하는지,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털어놓겠습니다. 의학 전문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하겠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우선 놀라운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인구 3명 중 1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당뇨병 전 단계까지 포함하면 2명 중 1명이 혈당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당뇨병인 줄 아는 사람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모르고 지내다가 심각한 합병증이 생긴 후에야 알게 됩니다. 당뇨병이 무엇인지부터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속의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뀌어 혈액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포도당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입니다. 마치 자동차가 휘발유로 움직이듯이 우리 몸의 세포들은 포도당을 연료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려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필요합니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만들어지는데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당뇨병은 이 과정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있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이게 됩니다. 혈액 속에 당분이 너무 많이 쌓이면 온몸의 혈관과 장기들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방치하면 무서운 합병증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나이대에 많이 생기는 당뇨병은 대부분 제2형 당뇨병입니다.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은 만들어지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열쇠는 있는데 자물쇠가 녹슬어서 문이 잘 안 열리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왜 나이가 들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까요? 가장 큰 원인은 복부비만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근육은 줄고 지방은 늘어나는데 특히 뱃살이 문제입니다. 내장 지방이 늘어나면 거기서 나오는 물질들이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배가 나올수록 당뇨병 위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운동 부족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젊었을 때는 일도 많이 하고 움직임도 많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근육은 포도당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인데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줄어들고 포도당 사용량도 줄어듭니다. 사용하지 않은 포도당은 혈액 속에 쌓이게 됩니다. 스트레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나이대는 은퇴 걱정, 자녀, 결혼, 부모님, 간병 등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것이 혈당을 올리는 작용을 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당뇨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식습관도 문제입니다. 요즘은 먹을 것이 너무 풍부해서 오히려 문제입니다. 달고 기름진 음식,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을 자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립니다. 이런 식습관이 오래 지속되면 췌장이 지쳐서 인슐린 분비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유전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중에 당뇨병 환자가 있으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2~3배 높아집니다. 하지만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당뇨병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뇨병의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3다 증상입니다. 다음 단요 다식, 즉 갈증이 심해서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자주 보고 배가 자주 고파서 많이 먹는다는 뜻입니다. 혈액 속에 당분이 많으면 우리 몸은 이를 희석시키려고 물을 많이 마시게 만듭니다. 물을 많이 마시니 당연히 소변도 자주 보게 되고, 당분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면서 영양분을 잃게 되니 배가 고파지는 것입니다. 피로감도 중요한 증상입니다.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니 세포는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쉬어도 피곤하고 온몸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는데 혈당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시력 저하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눈의 수정체에도 영향을 줍니다.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거나 초점이 잘 안 맞는다면 당뇨병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안경을 바꿔도 시력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것도 당뇨병의 증상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백혈구의 기능이 떨어져서 세균과 싸우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또한 혈액순환도 나빠져서 상처 치유가 더디게 됩니다. 작은 상처도 오래가고 염증이 잘 생긴다면 혈당 검사를 받아보세요. 손발 저림도 흔한 증상입니다. 당뇨병이 오래되면 말초신경이 손상됩니다. 처음에는 발가락이나 손가락 끝이 저리다가 점점 위로 올라옵니다. 양말을 신은 것처럼 발이 둔한 느낌이 들거나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부 가려움증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 생깁니다. 특히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같은 피부가 접히는 부위에 검은 색소가 침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흑색흑세포증이라고 하는데 인슐린 저항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체중 변화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많이 먹는데도 살이 빠진다면 당뇨병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포도당이 에너지로 사용되지 못하고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 몸은 지방과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체중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당뇨병 진단은 어떻게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공복 혈당 검사입니다. 8시간 이상 금식한 후 혈액을 채취해서 혈당을 측정합니다. 정상은 100 미만이고 100에서 125는 당뇨병 전 단계, 126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합니다. 당화혈색소 검사도 중요합니다. 이 검사는 지난 2-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반영합니다.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에 포도당이 얼마나 붙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5.7% 미만이 정상이고 6.5%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합니다.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도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포도당 75g을 물에 녹여서 마신 후 2시간 뒤에 혈당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200 이상이면 당뇨병입니다. 이 검사는 공복 혈당은 정상이지만 식후 혈당이 높은 경우를 찾아내는데 유용합니다. 당뇨병으로 진단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당황하지 마세요. 당뇨병은 완치가 어려운 병이지만 잘 관리하면 정상인과 다름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당뇨병 진단을 계기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게 되어 더 건강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당뇨병 관리의 가장 기본은 식사 조절입니다. 무조건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되 완전히 끊으면 안 됩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드시고 양은 평소의 3분의 2 정도로 줄이세요. 채소를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줍니다. 매 끼니마다 접시의 절반은 채소로 채우세요. 특히 잎채소와 해조류가 좋습니다. 단 감자, 고구마, 옥수수 같은 전분이 많은 채소는 주의해야 합니다.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름기를 제거한 살코기, 생선, 두부, 계란 등을 골고루 드세요. 단백질은 한 끼에 손바닥 크기 정도가 적당합니다. 지방도 적당히 필요합니다. 좋은 지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올리브유, 들기름, 아보카도, 견과류 등이 좋습니다. 튀김이나 패스트푸드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은 피해야 합니다. 음식을 먹는 순서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이것을 식사순서요법이라고 하는데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식사 시간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끼니를 거르면 다음 식사 때 과식하게 되고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하루 3끼를 정해진 시간에 먹되 저녁은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식은 최대한 자제하되 꼭 필요하다면 견과류, 치즈, 삶은 계란 같은 단백질 위주의 간식을 선택하세요. 과일은 당분이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과 반개 또는 귤 1개 정도가 적당한 양입니다. 음료수 선택도 중요합니다. 설탕이 들어간 음료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콜라, 사이다는 물론이고 과일 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보리차, 녹차 같은 무가당 음료를 마시세요. 커피를 마실 때도 설탕과 프림은 넣지 마세요. 운동은 당뇨병 관리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포도당을 사용하므로 혈당이 내려갑니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운동은 돈이 들지 않는 최고의 치료법입니다.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빠르게 걷기가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걸으세요.
약간 숨이 차고 이마에 땀이 맺힐 정도의 속도가 적당합니다. 운동은 식후에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식사 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가 혈당이 가장 높을 때인데 이때 운동을 하면 혈당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동네를 한 바퀴 도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드는데 근육이 줄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혈당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일주일에 2-3번은 근력 운동을 하세요.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많습니다. 스쿼트, 팔굽혀펴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이 좋은 근력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해서 점차 강도를 높여가세요. 아령이나 탄력 밴드를 이용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무리하지 말고 자신의 체력에 맞게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 치료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혈당 조절이 안 되면 약을 먹어야 합니다. 당뇨약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의사와 상의해서 자신에게 맞는 약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약은 메트포르민입니다. 이 약은 간에서 포도당 생산을 줄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부작용이 적고 체중 증가를 일으키지 않아서 1차 선택약으로 사용됩니다. 처음에는 위장장애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적응이 됩니다. 약을 먹는다고 해서 생활습관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약은 보조수단일 뿐이고 기본은 식사와 운동입니다. 약을 제때 꾸준히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혈당이 좋아졌다고 임의로 중단하면 다시 악화될 수 있습니다. 혈당 자가 측정도 필요합니다. 집에서 간편하게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손가락 끝을 살짝 찔러서 나온 피 한 방울로 혈당을 측정합니다.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측정해서 자신의 혈당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측정 시간은 공복과 식후 2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복 혈당은 80에서 130, 식후 2시간 혈당은 180 미만을 목표로 합니다. 측정 결과를 기록해두면 의사와 상담할 때 도움이 됩니다. 당뇨병의 가장 무서운 점은 합병증입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온몸의 혈관과 신경이 손상됩니다. 큰 혈관이 막히면 심장병이나 뇌졸중이 생기고 작은 혈관이 손상되면 눈, 콩팥 신경에 문제가 생깁니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실명의 주요 원인입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는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안과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레이저 치료 등으로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당뇨병성 신장병증도 심각한 합병증입니다. 콩팥이 망가지면 투석을 받거나 신장 이식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투석 환자의 거의 절반이 당뇨병 때문입니다. 정기적으로 소변 검사를 받아서 단백뇨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손발 저림으로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발가락이나 손가락 끝이 저리다가 점점 위로 올라옵니다. 심하면 감각이 없어져서 상처가 나도 모를 수 있습니다. 매일 발을 살펴보고 작은 상처도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당뇨병성 족부병변은 정말 무서운 합병증입니다. 발에 생긴 작은 상처가 낫지 않고 썩어 들어가서 결국 절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매일 발을 깨끗이 씻고 잘 말리고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심혈관 질환도 주의해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심장병이나 뇌졸중 위험이 일반인보다 2-3배 높습니다. 혈압과 콜레스테롤 관리도 함께 해야 합니다. 금연은 필수이고 음주도 절제해야 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합병증들이지만 혈당을 잘 조절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화혈색소를 7% 미만으로 유지하면 합병증 위험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혈압은 130/80 미만, 콜레스테롤은 100 미만을 목표로 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일상생활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혈당을 올리므로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합니다. 금연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흡연은 혈관을 손상시켜 합병증 위험을 높입니다. 음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술은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특히 공복에 마시면 저혈당 위험이 있습니다. 꼭 마셔야 한다면 안주와 함께 소량만 마시세요. 정기검진을 빠뜨리지 마세요. 3개월마다 병원에서 혈당 검사를 받고 1년에 한 번은 합병증 검사를 받으세요. 눈, 콩팥, 심장, 발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예방접종도 중요합니다. 독감이나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꼭 받으세요. 가족의 협조도 필요합니다. 당뇨병 관리는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가족이 함께 건강한 식단을 실천하고 운동도 같이 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가족들도 당뇨병에 대해 알고 있어야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어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여행도 갈 수 있고 외식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여행 갈 때는 약과 혈당 측정기를 충분히 준비하고 저혈당에 대비해 사탕이나 포도당을 챙기세요. 외식할 때는 메뉴를 신중히 선택하세요. 구이나 찜 요리를 선택하고 양념이 많은 음식은 피하세요. 밥은 밥만 먹고 채소를 많이 드세요. 후식은 과일로 대체하거나 아예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혈당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혈당이 70 이하로 떨어지면 저혈당입니다. 손떨림, 식은땀,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때는 빨리 당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사탕 3-4개나 오렌지 주스 반 컵 정도를 먹으면 됩니다. 당뇨병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입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병은 아닙니다. 오히려 당뇨병 진단을 계기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게 되어 더 건강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기억해 주세요. 당뇨병은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세요.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비만이신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세요.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먹고 채소를 많이 드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건강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혼자 고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당뇨병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정보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뇨병은 관리하면 이길 수 있는 병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노력하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다음에 또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